안녕하십니까. 이번 텀 프로젝트에서 어플리케이션과 QR코드를 활용한 좌석버스 예약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사랑 가득 트래픽잼 팀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유성식입니다. 문제 정의, 선행사업, 대안 제시 및 세부 실현 방안, 적정성 및 기대 효과의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팀이 정의한 현재 교통 상황의 문제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사당역의 버스 정류소인데요. 대기줄이 행렬이 까마득하게 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당역이나 강남역 같은 주요 거점에서 이와 같은 혼잡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희 팀은 그 원인을 광역 노선이 좌석버스화에서 찾았습니다. 2014년 7월 16일부로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사의 광역버스, 경기순환버스, 직행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에서 입석 승객을 태우지 못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내 목적 통행률이 매우 큰 노선들인데요. 수도권 내에서 경기도와 서울 도심을 잇는 광역버스 대기 정류소는 특히 출퇴근 충돌 시간이 붐비는데요. 승객이 모두 앉아서 버스를 탑승한다는 점에서 안전과 차량 혼잡 해소에 효과가 있지만 이용자가 많은 시간에는 되려 대기가 길어지는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한 버스당 탑승 가능한 최대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역버스의 배차 시간은 일반 버스에 비해 긴 편입니다. 10분에서 20여 분의 배차 이후에 사람이 많아 버스에 타지 못하면 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이용자들은 날씨에 상관없이 탑승할 수 있을 때까지 대기줄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몇 번째 버스를 탈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아무리 대기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기다려야만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불편함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일반 버스나 노선버스에서도 춤도 시간에 오래 대기한 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상대적으로 긴 노선을 이동하고 그 불편함이 더욱 큽니다. 탑승 가능한 인원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불편한 점도 있지만 잘 활용하면 대기번호 및 예약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기존의 시스템 및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예약 가능한 프리미엄 좌석버스를 시험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요. 출퇴근 주요 노선별로 2대씩 운영하며 미리 플러스라는 앱으로 미리 예약하는 좌석버스입니다. 예약자만 탑승 가능하기 때문에 자리가 남아있더라도 현장에 있는 사람은 예약 없이 탑승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비해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며 앱으로만 예약할 수 있어 접근성 자체도 떨어집니다. 다음은 대기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오픈된 경기버스 라운지입니다. 배차 시간을 줄이는 것이 현재 불편 상황을 해소하는 최적의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및 긴 노선으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경기도 측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 시도한 결과인데요. 9억을 들여 오픈했으며 사당역 근처 건물 3, 4층에 위치해 이용자는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직접 올라가야만 합니다. 과연 얼마나 기다려 몇 번째 버스에 탑승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류소에 체류하는 이용자가 라운지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극명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만약 줄 서서 대기하지 않더라도 언제 몇 번째 버스에 확정적으로 앉아서 탈 수 있을지 알게 된다면 이 라운지 효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산행사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광역 입석버스에 좌석 예약제를 도입해 승객들이 대기하며 발생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운영하여 탈 버스를 미리 예약하는 것뿐 아니라 탑승까지 대기 시간도 비교적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바로 어플리케이션과 QR코드를 이용한 예약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자신이 타고자 하는 버스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리 예약함으로써 자신의 앞에 몇 명이 예약을 하였고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은 언제인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줄을 서고 스마트 카드를 이용해 선착순으로 승차하는 것과 달리 앱을 이용한 예약은 다음날, 그 다음날, 더 나아가 최대 일주일 뒤에 원하는 시간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승객들은 버스를 기다리는 줄의 앞에 서기 위해 불필요하게 일찍 집에서 나올 필요 없이 내가 예약한 시간에 맞게 정류장에 도착하여 버스를 편하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광역버스 승차 예약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고 본인이 교통카드를 등록합니다. 내가 예약하고자 하는 출발 지역과 도착 지역, 날짜를 선택하면 화면에 그 장소를 지나는 노선들이 나타납니다. 노선들의 옆에는 예약 가능 시간대와 그 시간대에 예약자가 많은지 적은지를 색깔을 통해 나타내 줍니다. 내가 타고자 하는 노선을 선택한 후 승차지와 하차지, 그리고 승차 시간을 선택한 후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등록된 교통카드로 결제가 되면 예약이 완료되게 됩니다. 나의 예약력에 들어가 버스를 승차할 때 찍을 QR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의 승하차 시에 발급된 QR코드를 교통카드 대신 태그하여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때는 등록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환승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류소에 부착된 QR코드를 촬영함으로써 예약을 미리 확정할 수 있고, 정류소에서 예약을 확정할 경우 일정 금액 마일리지 형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예약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인 이득을 승객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또한 예약 좌석수와 함께 예약되지 않은 잔여 좌석의 수를 버스기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남은 좌석수만큼의 탑승 인원은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된 승차는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버스 도착 예정 시간 약 10분 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실현 가능성 및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버스의 예약 서비스가 도입 가능한 이유는 광역버스의 두 가지 특성 때문인데요. 먼저 지난 2014년 시행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로 인해 버스에 수용 가능한 승객 수가 정해져 있어 정해진 승객 수 안에서 예약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버스라면 현장 탑승 인원이 다양한 승하차 지점을 알 수 없어 예약 가능 인원의 변동이 심하지만, 장거리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광역버스의 특성상 시간대별로 대부분의 승객들이 주로 승차하는 지역과 주로 하차하는 지역이 분리가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예약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선택한 QR코드를 사용한 예약과 인증 방식은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팬데믹 사태를 겪은 시민들에게 매우 신속한 방식으로 승객들이 예약 시스템에 적응함에 있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역버스 예약 서비스의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약자가 활성화되면 승객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지 않아도 되므로 줄을 섬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로감과 불편함을 겪지 않게 됩니다. 대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현지 설치되어 있는 경기버스 라운지와 같은 공공 라운지 시설에서 시간을 보내며 여유롭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하철 등에 비해 목적지 근처까지 확실하게 앉아서 이동할 수 있는 편의성이 광역버스의 장점인 만큼, 이처럼 탑승이 보장되는 시간을 미리 알 수 있다면 광역버스의 장점인 편의성이 극대화되어 승객들이 만족도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홍대와 사당역 근처 등에서는 첨두시에 버스를 기다리는 인파가 몰려 공공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이 불편해지는데, 예약 시스템이 도입되게 되면 정류장 주변 혼잡이 완화되므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도 더욱 편리해집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개개인의 시간과 체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코바이드19와 같은 전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저희 예약 시스템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는 버스를 기다리며 줄을 서는 동안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한 곳에 밀집해 줄을 서지 않아도 되므로 버스를 기다리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예약 인증과 승하차 시에 사용되는 QR코드 데이터를 이용해 감염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스마트 카드 데이터는 실현된 플로우에 대한 데이터만 가지고 있었다면, 광역버스 좌석 예약 시스템과 QR코드에서 구독한 이용자들의 검색 횟수, 실예약자 수, 실탑승 인원 등의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의 통행에 대한 수요를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람들의 수요를 예측하여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객들이 더 많이 검색하고 더 많이 예약하는 노선과 시간대에 대해서는 배차 간격을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승객들의 수요가 적은 노선과 시간대에 대해서는 배차 간격을 효율적으로 조절해 버스의 1회 운행당 발생하는 효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과 QR코드를 활용한 예약 시스템은 주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연령층에게는 큰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약자와 같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QR코드에 익숙하지 않은 승객들에게는 이것이 또 하나의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